엄마는 집에서 이제 숙제로 원더 그 영어 소설책을 읽고 초등 고학년인 아들은 한글로 번역된 원더를 옆에서 같이 똑같은 분량을 읽는 거예요. 둘이 영어랑 한글 원더를 읽다가 동시에 순간 놀라면서 이렇게 눈이 아이 컨택을 했다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데는 넉넉하게 6개월이면 충분해요. 엄마들한테. 6개월 동안 루틴하게? 네. 아이 영어 공부시키면서 우리 엄마들도 내 영어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영어 공부에 힘을 싣게 되는데요. 이미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부담이 됩니다. 특히 영어에 자신 없는 엄마들은 학창 시절에도 영어가 힘들었는데 아이 영어 때문에 또 한 번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엄마들의 영어 선생님으로 유명한 제시카쌤, 서미나 작가님을 모시고 기초도 모르는 엄마들까지도 영어를 친숙하게 좀 재밌게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이상 엄마들과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그 이야기와 노하우를 쓴 엄마들의 독학영어 리스타트의 저자 서미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보통 아이라면 어린이집에 가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 저희 아이가 음식 알러지가 좀 심했어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보내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네. 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가르치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혹시 엄마들 중에 아이가 어린 엄마들 중에 나처럼 영어 회화를 뭐 배우고 싶거나 그런 엄마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라서 다시 시작하는 영어 회화라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몇 군데에 붙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은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수업이 다 마감이 되고 이제 새로운 수업이 계속 개설이 되면서 주 4회, 뭐 5회, 나중에는 대기자까지 이제 생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엄마 영어 수업이 이제 어느새 만 1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네, 꾸준히 굉장히 해오셨네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의 영어의 상태, 수준은 어떠했나요? 사실은 뭐 영어 레벨은 다 워낙 천차만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왕초보반에서 네. 이제 기초 회화를 시작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반은 첫 시간에 뭐 What's your name? 뭐 Where do you live? 네. 질문하고 이제 본인 대답하고 이제 그런 정도의 딱 수준인데 네. 가끔 첫 수업을 하면 잠수를 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네. 첫 시간 딱 수업하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그럴까라고 이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첫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네. 선생님 저는 첫 시간부터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 걸 시킬지 몰랐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를 아예 못하는데 그렇게 영어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시키면 본인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아파트의 지인이 저를 찾아오셔서 되게 비밀스럽게 이제 본인의 영어 상담을 이제 받으셨는데 영어 단어를 모르는 단어를 보면 못 읽으신대요. 네. 아이들은 영어 숙제를 아이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르는 숙제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초보반을 하고 싶지만 어렵다. 그래서 본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반을 하나 오픈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이 왕초보반보다 더 기초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네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는 내가 다시 뭔가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사실 엄마들의 목적은 회화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가 목적인데 해외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아이와 짧게라도 영어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엄마의 주 목적이 되는데 이제 회화를 바로 시작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영어를 못해도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그냥 뭐 어쩌다 가끔 뭐 곤혹스러운 경우를 맡아드릴 수 있다 이 정도.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가 크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요즘 애들은 어린이집부터 뭐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접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가서 영어 수업을 듣고 와서 아이가 막 신이 나서 영어 노래를 막 엄마 앞에서 그렇죠. 부르고 같이 하자고 조르고 밤에는 영어 그림책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면 이제 엄마들이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도 영어를 공부해야 되나?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네네. 결심하는 엄마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꾸준히 약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떤 변화들을 겪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날 한 엄마가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본인이 영어를 너무 못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가방끈이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 네. 평생 거의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정확한 레벨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분도 단어를 못 읽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파닉스나 발음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알고 보니 놀랍게도 그분이 소위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곳을 졸업하시고 네. 그 당시에 고위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네. 외국계 기업에서 계속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오는데 영어 때문에 계속 거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내가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영어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매일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중이라 시간 여유가 많기도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영어 공부를 그렇죠. 못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공부를 하시다가 결국엔 3년 정도 저랑 공부하시고 결국에는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셨고 네. 아이가 갓난쟁이 때부터 영어를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틀어놓은 거를 네. 아이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귀는 이제 뚫린 거죠. 그래서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리스닝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을 못 가는 동안은 엄마가 리딩이나 라이팅 같은 걸 봐주고 네. 하면서 아이가 영어 자신감이 막 뿜뿜 올라가는 걸 보고 이 엄마가 아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진짜 영어 공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 사례로는 이 엄마도 가장 기초반부터 시작을 하셨고 네.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릿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꾸준히 하는 힘이 되게 좋은 엄마셨는데 그분은 저랑 거의 5년 이상을 일주일에 매일 1시간씩 영어 회화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을 가셨고 도착한 다음 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같이 간 한국 엄마들이 다 똑같은 책을 받았는데 그 엄마만 다른 책을 받으셨대요. 네. 한국 엄마들은 다 가장 기초반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이 네. 엄마는 외국에서 온 20대 젊은 그 어학 연수생들하고 네네. 같이 수업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연수를 받고 오니까 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엄마 영어 되게 잘한다고 네. 자랑하고 제가 이렇게 두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꾸준하게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런 이제 루틴함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 엄마들이 어떻게 시작을 못해서 사실 못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또 루틴함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루틴을 잡고 꾸준하게 하는 거. 뭐 이거는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어나 운동이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안타깝게도 나의 루틴은 그 누구도 정해줄 수 없고 설령 누가 정해준다고 해도 결국 실행하는 건 나니까. 근데 제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보면 그분들은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의 동기, 즉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부터 영어 공부해야지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넘기기가 네. 사실 쉽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뭐 파닉스와 발음을 마치겠다. 네. 아니면 2년 정도 회화 공부를 해서 아이를 데리고 해외 자유여행을 떠나보겠다. 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방법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뭐 매일 뭐 20분씩, 네. 일주일에 주 3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2주 정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될까? 네. 그리고 아니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건너뛸 핑계를 본인이 그렇죠. 스스로 네.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나의 계획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처럼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 헬스장 가고 일주일에 2번, 3번 그냥 무조건 필라테스를 가시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오늘 영어 공부하는 날이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단 10분, 20분이라도. 그러면은 그게 나의 루틴이 되는 거고 점점 이제 영어를 하지 않는 날보다 하는 날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나의 영어 습관이 잡히는 네. 건데 그게 만약에 정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영어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네. 억지로라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수준이 비슷한 분들하고 스터디를 만들거나 아니면 매번 공부한 내용을 뭐 블로그나 인스타에 인증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그 영어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그 들으시는 분들께 오래 가르쳐 오시면서 좀 가장 베스트하게 좀 접근이 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사실 기초 회화를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신감, 영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기초부터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서 수업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초 회화를 할 수 있는데 바로 회화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소리를 내서 영어를 말하는 게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말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이상하게 말하면 어떡하지? 내 발음이 구린데 이 네.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네네. 이런 생각이 이미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들은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단어를 못 읽어. 네.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발음이 이상해 라고 생각하지만 엄마들은 평생 발음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엄마들 학창시절에는 파닉스라는 개념 자체도 그쵸, 예. 없었죠. 이것들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은 내 발음이 틀릴까봐 움츠러드는 것도 적어지고 모르는 단어도 자꾸 소리내서 발음해보고 이렇게 되면 영어 문장을 이제 회화로 시작하고 연습하는 게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가 않죠. 그래서 파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그럼요. 그 다음에 네. 넘어갔을 때 훨씬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 네, 있다 이런 맞아요. 의미실까요? 네. 그 아이가 이제 연령에 따라 오시는 그 분들이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요. 뭐 미취학이거나 초등 저학년, 고학년, 늦게는 또 중학생이 된 자녀를 둔 엄마가 또 영어를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엄마 입장에서 학습을 같이 해나간다거나 좀 이렇게 같이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건 초등 저학년 전까지예요. 그래서 빠르면 사실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아이의 영어 수준이 엄마의 영어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엄마의 영어는 엄마의 수준에 맞게 그냥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원서 읽기 반에서 Wonder라는 그 네. 소설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제가 뭐 해석을 해드리고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반이 아니라 미리 할당된 양을 집에서 읽어오시고 수업 때는 그 내용을 영어로 모의학해서 발표한다든지 네. 등장인물의 기분이 어떨지, 뭐 각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이유들을 이제 엄마들이 영어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반이니까 네. 수준이 꽤 높죠. 근데 이 엄마가 엄마는 집에서 이제 숙제로 원더 그 영어 소설책을 읽고 초등 고학년인 아들은 한글로 번역된 원더를 옆에서 같이 똑같은 네. 분량을 읽는 거예요. 같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엄마도 있었고, 그래서 그 엄마가 들려준 재미있는 일화는 같이 옆에서 이렇게 읽고 있다가 그 소설 안에서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사실이 딱 밝혀지는데 둘이 영어랑 한글 원더를 읽다가 동시에 순간 놀라면서 이렇게 눈이 아이 컨택을 네.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지금 파닉스와 발음을 지금 배우고 있는 반이다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한테 전에는 읽어주지 못했던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엄마표 영어를 천천히 시작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영어책부터 시작해서 영어 동영상도 같이 보면서 엄마가 처음엔 잘 못 알아들을 거지만 네. 아이하고 같이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고 그래서 엄마의 레벨은 다 다르고 또 아이의 레벨과도 같을 수는 없지만 엄마가 영어를 시작하면
영어 자체가 아이와 소통을 하고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건 확실해요. 그 작가님이 쓰신 이 엄마들의 독학 영어가 사실 네. 이제 파트 3가 다 파닉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에는 동기부여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네. 제가 읽어보니까 뒤에는 이제 파닉스라서 정말 기초적인 거를 좀 파악하기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책과 함께 엄마분들에게 다른 이제 아이들처럼 매체나 아니면 원서, 교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같이 활용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은 이제 영어 실력이 이제 지하에 있는 네, 엄마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나서 지상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와야 영어다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이 책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 책을 하시고 거의 마칠 때쯤에는 영어 그림책을 소리내서 낭독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어 그림책을 그냥 AI 로봇처럼 그냥 감정 없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배운 대로 발음이나 네. 뭐 강세, 억양 같은 걸 다 총 연습해서 하는데 이게 나중에 회화 연습에도 크게 도움이 네. 되고요. 이 책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교재든 원서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네. 매체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마치는 때까지는 네. 이 책과 그림책으로 아예 네. 그림책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서점에 가셔서 마음에 네. 드는 그 회화책을 사셔서 회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고도 좋은데요. 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매일매일 했을 지상에서 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데는 넉넉하게 6개월이면 충분해요. 네. 엄마들한테는. 6개월 동안 루틴하게 네. 매일 안 네. 하더라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만 해도 사실은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10년 동안 사실 엄마 영어를 통해서 그 느낀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여전히 영어를 좀 잘하고 싶긴 한데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우리 엄마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당수의 엄마들이 영어를 시작하기도 전에 왕초반에 가도 내가 제일 못할 거야. 네. 나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이 말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상담을 할 때마다 매번 듣는 말인데 저의 대답은 항상 같아요. 영어 때문에 좌절하고 기초부터 시작하고 싶으신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고.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영어에 대한 짐, 마치 숙제 같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결심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다른 미래를 꿈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대신 나의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남들 그냥 다 한다고 하니까 믿어보면서 아니면 남들 다 하는 대로 뭐 쉐도잉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정확한 레벨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계획대로 나의 목표대로 루틴을 잡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의 지름길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영어 완성 이런 이제 사기 광고 문구는 무시를 하시고 나의 목표대로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영어를 묵묵히 가늘고 길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 시작한 영어 공부를 참 잘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서민아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